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. 자, 요 얘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.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82쪽에 위에서 10번째 줄 정도 될 거예요. 내가 사람이라고 나를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기 때문이다. 뭐 너무 좀 단순한 얘기죠. 자, 이게 이건 초등학교 때 경험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, 초등학교 학생들 이제 수업할 때 보면은 대체로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서로 손을 들고 자기가 좀 뭔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죠.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얘기하고 싶어 하죠. 그럴 때 선생님이 이제 네가 얘기해봐라, 네가 이렇게 하잖아요. 자, 네가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. 너한테 말할 기회를 줄 거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교육학이라든가 뭐 초등학교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어떤 개방형 질문을 했을 때 학생들이 뭐 서로 손을 들고 이제 그러면은 좀 골고루 말할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게 공통적인 생각입니다. 자, 왜냐하면 말할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. 이게 너 잘해서 인정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. 나도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어떤 기회나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까? 이 교육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한 번씩 누구라도 뭔가를 해볼 수 있게 한다는 차원의 교육이 지금 중고등학교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죠.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율 동아리, 왜 고등학교 때 동아리 같은 거 하잖아요. 뭐 동아리하고 또 동아리 만들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런 것 자체, 그런 활동의 밑바탕이 되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.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,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,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려고 한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돼. 이제 대표적인 거, 이거 제가 말하니까 손 드는 것부터가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. 내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뭘 하고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. 자, 요새 유튜버들이 워낙 많으니까요. 자, 유튜버들이 워낙 많은데 뭐 방송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편집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, 뭐 저처럼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는 유튜버들도 있는 건데, 유튜버들의 이제 가장 큰 그 욕망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굉장히 크죠. 그리고 인정을 많이 받아야, 흔히 말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가 많이 있어야 대체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그게 일정한 광고 수익으로 이어지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건데, 이게 뭐 안타깝게도 유튜브 이게 통계를 보면은 광고를 받아서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할 정도에 되는 유튜버는 100명 중에 제가 볼 때는 3명에서 4명이야. 진짜 아주 제가 후하게 이제 통계를 계산해 봤을 때 10명 정도예요. 100명 중에 10명이요. 자, 그만큼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은 있는데 막상 인정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가 사실은 어렵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민유방본이라는 얘기가 82쪽의 아래에서 5번째 줄, 민유방본이라는 얘기인데, 이거는 저거요. 백성이 하늘이다요. 민심은 곧 천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민유방본입니다. 동양 철학, 우리 동아시아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 있고, 83쪽의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. 어질 인자 한문 나오죠. 자, 공자의 핵심 사상. 그 다음에 용서할 서자죠. 자, 용서할 서자인데, 이것도 역시나 공자의 아주 핵심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용서할 때 그 서의 개념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83쪽의 중간쯤 가다 보면은 한문으로 겸애라고 돼 있어요. 겸애인데 이건 묵자의 이제 얘기죠. 자, 이것도 역시 좀 사랑에 가까운 얘기예요. 그리고 담담하게 좀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 겸자가 좀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얘기의 겸자거든요. 담담하게 사랑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. 요 정도고요. 그 다음에 이제 84쪽에
갑자기 한문이 막 갑자기 나오는데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. 환, 과, 자, 독, 고. 자, 이걸 우리 저 한문 표현으로 환과 고독이라고 얘기합니다. 지금으로 따지면 정부에서 보살펴야 되는 대상을 이제 조선시대에 환과고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. 자, 이 정약용의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보면은 이 환과고독에 대한 게 명확하게 나타나요. 자, 환과고독, 환과고독 이 네 가지 중에 각각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수영, 사또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. 자, 그래서 뭐 고아라든가 뭐 늙어서 자식도 없고 그냥 혼자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왜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그러니까 완전히 가족이 많았을 텐데 대가족이었을 텐데 왜 늙어서 자식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? 전쟁이요. 전쟁, 전염병 없을 수 있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환과 과라는 것은 이제 뭐 지금으로 따지면 독신입니다. 비혼인 분들인데 당시에는 이제 이 독신과 비혼을 굉장히 그런 사람이 안 나오게끔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던 사회. 왜냐면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.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혼자 늙어가는 것을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것을 국가에서 이제 이게 좀 이상한 얘기예요. 굉장히 이상한 얘기인데 뭐 몇 살까지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못하면 이제 마을에 좀 이제 비상이에요. 이상한데 저 결혼 못하면 안 되는데. 만약에 마을 안에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옆에 마을 사람에게 이제 옆에 마을에 또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까지 또 나오거든요. 이게 만약에 어떤 특정한 큰 지역에 마땅히 뭘 이렇게 결혼을 시켜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게 보고를 해요. 수령 입장에서는.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마땅한 상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요새 말로 미쳤다 그러겠죠. 이게 또 이제 그 위에 이제 상급 이제 관할에서는 이것도 고민을 해요.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? 이걸 고민을 해요. 왜냐? 국가에서 보살펴야 되는 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많이 놀라운 얘기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책에서는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 건데 아무리 환과 고독이라도 그 사람이 부자면 해당이 안 돼요. 자, 다시요. 환과 고독의 그 유형에 내가 해당이 돼도 부자면 아니에요. 부자는 아니에요. 해당이 안 돼요.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논리적이었습니다.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. 아무리 내가 고아라도 현재 부자예요. 그러면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환과 고독에 그러니까 보살핌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. 이것 말고도 지금 코로나처럼 뭐 전염병이고 뭐 난리가 나요, 이게. 이럴 때 그러니까 당시의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무척 고민을 많이 하죠. 사실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 여기서 하실 분들 입장에서는 동양 철학 쪽 얘기를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어쩌면 더 이해가 금방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행정학이 좀 이제 미국 중심의 행정학이다 보니까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행정학에도 이처럼 철학적인 기반은 무척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. 자, 여기까지 강의를 하면 이제 85쪽까지의 모든 기본적인 내용은 끝난 겁니다. 이게 뭐 강의실에서 뵀었으면 제가 시간을 좀 더 늘려서 풍부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한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을 끝으로 이번 주의 강의는 모두 끝났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